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늘 대통령실 수석급 주요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먼저 우상호 정무수석입니다. 인사하시죠. 우상호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4선 국회의원으로 소통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니신 분입니다.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나아가 뛰어난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사입니다.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입니다. 다음은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입니다. 이규현 수석은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조망해온 언론인 출신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미국 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 소통을 이끌 적임자이며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에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광수 민정수석입니다. 오광수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어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뜻을 거듭해 강조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이러한 국민통합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가 아닌 국민과 대한민국만 있다는 국정철학 아래 국민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실 참모인선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특히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정무수석 우상호 전 의원의 과거 행보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논란은 뜨겁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깊은 전략과 결단을 믿고 끝까지 지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려 하는데요. 오광수 검사와 우상호 전 의원의 과거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적 염려와 다양한 의견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결정된 만큼 이제는 지켜볼 시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만일 문제가 생긴다면 수석은 장관과 달리 아니다 싶으면 대통령이 즉각 해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인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인선에 대해 걱정과 우려가 나왔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5일 만에 발표한 대통령실 참모인선, 그 중심에 오광수 민정수석이 있는데요. 정무수석의 우상호 전 의원, 홍보수석의 이규현 전 JTBC 대표, 그리고 민정수석의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이 인선은 단순히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정부의 국정 철학과 방향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탄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런데 왜 하필 오광수였을까요? 오광수는 전형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입니다. 대검 중수위과장을 지내며 김현철 비리 사건, 김우중 분식회계, 한보 사건, 론스타 사건 등 굵직한 재벌과 외환 수사를 이끈 인물인데요. 문제는 그가 윤석열과 함께 특수부 4인방으로 불리던 검찰 권력의 핵심 인맥이라는 점입니다. 검찰개혁을 기치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왜 윤석열 라인의 인물을 민정수석에 앉혔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정수석은 권력 감시와 인사검증의 핵심 자리로 상징성과 파급력이 막강한 자리입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반발이 터져 나왔는데요. 조국 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오광수를 검찰개혁의 걸림돌이라며 절대 적임자가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 서영교 의원 역시 윤석열과 특수부에서 함께한 이력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참여연대도 검찰 출신 민정수석은 정권과 검찰 유착의 신호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문정 검사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되며 검찰은 여전히 개혁 대상이라는 그의 말이 이번 인선과 맞물려 국민들 사이에서 강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개혁을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검찰과 타협하며 실용 노선을 택할 것인지 국민의 눈이 대통령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제가 언급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오광수 변호사의 민정수석 과 관련된 내정설인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댓글에도 아니 왜 오광수 같은 사람을 내정하십니까? 이런 얘기 좀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신 몇몇 분이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이긴 하지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고 이 정권에서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 독재 이 대통령의 말만 들으면서 모든 사정기관을 망가뜨려버린 이 검찰력 때문에 망한 내지는 고통받은 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항감이 있을 거라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이분을 언급했을까? 왜 이분이 자꾸 내정설에 올라왔을까? 칼은 잘 드는 칼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검찰 개혁도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해야 실용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오광수 변호사는 뭐 26년 동안 검사였고 또 대구 고검장까지 했으니까 상당히 고위직이잖아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범정국장도 했고 그리고 사실 동기고 그러니까 뭐 저는 대통령과 어떤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 38년 동안 전화 한 통화 안 했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뭔가 관계가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이제 선의로 해석하는 측면이고 좀 우려스러운 것은 첫째 검사들은요 법률로는 없어졌지만 동일체 원칙이 있습니다. 한 몸이에요. 우리가 혈연지연 학연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검찰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근무연입니다. 26년 동안 특수통 검사로 있었다는 건 상당히 경계해야 될 사안이에요. 민정수석 등 일부 라인 발표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됐는데 그 부분 혹시 지금 정당에서 국회에서 얘기가 나오는 오광수 변호사 등에 대한 비토 여론이 감안돼서 지금 인사 발표가 늦어지는 것인지 사유가 좀 궁금합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검증도 하고 있고 여러 의견들을 잘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는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오늘 발표는 경제와 관련된 분들입니다. 경제수석과 관련된 정책실과 관련된 것들이 먼저 발표될 필요성 또 우선 시급성에 따라서 발표됐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오광수 논란만 뜨거운 게 아닙니다. 정무수석으로 내정된 우상호 전 의원의 과거 행보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상호는 사선 의원으로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며 여야 소통 능력과 정무 감각을 인정받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정치 이력에는 적지 않은 논란의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는데요. 우선 우상호는 민주당 내에서 수박, 즉 겉으론 개혁 성향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중도 노선을 걷는 인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특히 2020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문 세력과 갈등을 빚으며 당내 강경파로부터 신뢰를 잃은 바 있는데요. 그는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일부 친문 인사들의 공천 배제를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 때문에 당내 통합보다 계파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2020년 지방선거 패배 이후 비대위원장 시절 당의 쇄신을 요구하는 강경파와 대립하며 중도 실용 노선을 강조한 점도 논란을 낳았는데요. 이런 행보는 그를 수박 프레임에 가두었고 개혁 성향이 강한 민주당 지지층의 불만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우상호는 과거 검찰개혁 관련 입장에서도 모호한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에서 중립적 태도를 취하며 검찰과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고 이로 인해 강경 개혁파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력 때문에 그가 정무수석으로서 여야 협치와 국민 통합을 이끌 적임자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과연 우상호가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아니면 과거의 논란으로 발목이 잡힐지 정치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이 인선 정말 괜찮은 걸까?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인데요. 오광수의 특수통 이력, 우상호의 수박 논란과 친문 갈등, 하나하나가 검찰개혁과 국민통합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뉴스반장은 단호히 말할 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 분명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처럼 개인적 인연이나 사적 관계로 인사를 결정하는 분이 아닌데요. 오광수 민정수석 논란은 있지만 검찰개혁 철학을 이해해야 하는 인물이라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설명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검찰 권력의 핵심 인물을 끌어들여 그들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역이용해 검찰개혁을 더 강력히 추진하려는 전략적 포석을 뒀을 가능성이 큰데요. 내부를 아는 자가 개혁의 칼을 쥐어야 더 날카롭게 벨 수 있는 법이 아니냐는 거죠.
우상호 정무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박 논란, 친문 갈등, 분명 아픈 과거가 있지만 그의 사선 경력과 여야를 아우르는 소통 능력은 여야 협치와 국민 통합을 위해 필수적인 자산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우상호의 정치적 노하우를 활용해 국정 운영의 균형을 잡으려는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현 홍보수석 역시 탐사보도 전문가로서 정부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겨우 5일인데요. 5년의 긴 여정을 시작하는 첫걸음에서 모든 것을 완벽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오광수의 특수통 이력, 우상호의 수박 논란과 친문 갈등, 이 모든 게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나 국민의 정의와 상식을 최우선으로 삼아온 분입니다. 이번 인선에 담긴 진짜 의도와 성과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건데요. 검찰개혁은 빛의 혁명이 명령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이재명 대통령이 그 중심에 서 있는데요. 치밀한 검증과 균형 잡힌 감시, 그리고 개혁을 향한 전략적 포석이 이번 인선에 녹아있을 거라 뉴스 반장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논란은 있지만 이 결단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 확신하며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재명 대통령의 새 출발을 힘껏 지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이번 인선은 장관 인선과 달라 문제가 생긴다면 대통령이 즉각 해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비판보다 응원과 지지로 든든한 힘이 되어줬으면 하는 거죠. 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오광수 지금 변호사 관련해서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분 관련해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8년간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사위를 당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하고 비호한 법률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민정수석이라는 자체도 거창하지만 비서관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이렇게 정말 장차관이라면은 이런 아주 그냥 냉혹한 그런 그간 뭐 개혁한 게 뭐냐 선출직처럼 따져야 되지만 비서관인데 대통령하고 흉금을 터놓고 신뢰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민정비서관 밑에 있는 그 민정비서관실 비서관들 인선을 제가 좀 봤는데요. 아주 개혁적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오랜 시간 사법전쟁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정비서관 혼자서 이 민정수석실 자체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행정도, 정치도 현실입니다. 알아야 면장도 할 수 있습니다. 검찰 조직을 모르는 사람이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칼 들고 들어갔다가 검찰한테 당했던 게 죄송하지만 검찰 개혁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살펴주셔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선구안 용인술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첫 대통령실 인선 발표됐죠. 이걸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오광수 민정수석하고 우상호 정무수석 이 두 사람 임명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관련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논란 많은 인선 뒤에 숨겨진 의미랄까, 전략이랄까 그런 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빈자리를 채운다기보다는 새 정부가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지, 특히 그 핵심 과제 있잖아요. 검찰개혁. 네네. 그거에 대한 어떤 밑그림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통령 메시지는 국민과 대한민국만 있다. 뭐 통합과 소통 이런 걸 강조했는데 네, 그랬죠. 실제 인선을 보면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들이 포함되면서 그 진짜 의도가 뭐냐 이런 분석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가장 주목받는 건 역시 오광수 민정수석일 텐데요. 그렇죠. 검찰 출신이라는 점도 그렇지만 그 경력이 문제예요. 흔히 말하는 특수통. 네, 특수통. 과거에 좀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대형 사건 수사 많이 맡았던 뭐 대검 중수부 과장 같은 이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검찰개혁을 외친 정부가 왜 하필
검찰 권력의 어떤 상징 같은 이력을 가진 인물을 그것도 권력기관 감시랑 인사검증의 핵심인 민정수석 자리에 앉혔냐 이 질문이 계속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와요.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개혁에 걸림돌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했고요. 네, 맞습니다. 서영교 의원도 그 과거 이력을 좀 면밀히 봐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죠.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는 더 나아가서 뭐 정권이랑 뭐 검찰 유착 신호 아니냐 뭐 이런 강한 비판까지 내놨어요. 그만큼 민정수석 자리가 가지는 상징성, 역할 이런 게 크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비판이 거센데도 강행한 이유가 뭘까요? 일각에서는 뭐 칼은 잘 드는 칼을 써야 한다 약간 이런 실용론을 펴기도 하던데요. 네, 그런 분석이 있죠. 검찰 내부를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개혁을 하려는 거 아니냐? 아, 내부를 아니까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 네. 오 변호사가 검사로 한 26년 있었잖아요. 그 경험하고 네트워크를 오히려 역이용하겠다. 뭐 이런 전략적인 판단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내부를 아는 자가 개혁의 칼을 쥐어야 한다 이런 논리인가요? 네, 뭐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또 대통령하고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정확히 알려진 건 없지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장관하고는 다르게 민정수석은 문제가 생겨도 정치적 부담이 좀 덜하잖아요. 교체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죠. 아, 그런 점도 있군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민정수석실 안에 다른 비서관들을 좀 개혁 성형 인물로 배치해서 균형을 맞출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 내부 사정을 잘 안다는 게 오히려 개혁을 방해하거나 좀 무력화시킬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그야말로 양날의 검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핵심 우려 지점이죠. 양날의 검이에요, 정말. 자, 그럼 오광수 수석만큼이나 또 주목받는 인물 우상호 정무수석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우상호 수석. 이드는 뭐 사선 의원의 원내대표, 비대위원장까지 지냈으니까요. 정치력이나 소통 능력은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 점은 분명 강점이죠. 근데 이분한테는 그 수박이라는 꼬리표가 좀 따라다니잖아요. 아, 네. 수박. 그게 이제 겉은 민주당 색깔인데 속은 좀 보수적이다. 뭐 이런 의미로 당내 일부 강성 지지층에서 쓰는 비판적인 용어죠. 왜 그런 비판을 받는 건가요? 글쎄요. 과거에 2020년 총선 공천 때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비대위원장 할 때 좀 중도 실용 노선을 강조했던 점. 아, 그때 강경파랑 좀 대립각을 세웠죠. 네. 그리고 또 그 추미애 윤석열 갈등 때 있잖아요. 그때 좀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근거가 되곤 하죠. 겉으로는 개혁을 말하지만 속내는 다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 같은 거죠.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건 역시 이것도 실용적인 판단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 정치 경험이나 협상력으로 좀 복잡한 여야 관계 풀고 국정 운영 안정감을 찾으려는 의도. 네, 그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오광수 카드로 좀 예민한 문제,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다루고 또 우상호 카드로 국회와의 관계를 좀 관리하려는 뭐랄까 역할 분담 아니면 균형 맞추기 이런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역할 분담이자 균형 맞추기. 네,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수석 임명하면서 검찰개혁 철학을 이해하는 인물이라고 딱 강조한 것도 약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다만 뭐 이런 전략적인 인선이 진짜 의도대로 잘 작동할지는 이건 좀 지켜봐야 하는 거고요. 당연하죠. 결과를 봐야 아는 거니까요. 결국 이번 인선은 이재명 정부가 개혁과 안정, 또 원칙과 실용 사이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 이걸 보여주는 첫 시험대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논란 있는 인선을 국민들한테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 역할은 아무래도 언론인 출신인 이규현 홍보소통수석의 몫이 크겠네요. 네,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해졌죠. 인선의 진짜 의미나 뭐 성패 이런 거는 결국 앞으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드러날 겁니다. 그렇죠. 아직 시작 단계니까요. 네, 시작이니까 비판적인 시각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좀 지켜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교체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도 있고요. 자, 오늘 이야기 슬슬 마무리하면서요.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번 인선 표면적인 논란 아래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스타일, 또 개혁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상징적이면서도 또 논쟁적인 인선이 앞으로 펼쳐질 국정 운영, 특히 핵심 과제인 검찰 개혁과 여야 협치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그 결과가 실용적인 성공일지 아니면 원칙의 후퇴일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